로그는 다 넣어도 많이. 이번에는 화학 물리쌤, 화학 교정쌤이었잖아. 이번에는 물리 교정쌤. 근데 뭐 수학 교장. 자, 조용. 그 수요일부터 방학했죠? 그래서 이번 주만 원래 금요일 수업을 목요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날 뭐 했었냐면 유기화학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기화학 거기서 박명훈 교사가 얘기했던 유기화학 문제 중에도 충분히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유기화학 수업했던 거 공부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그 오는 그 주에도 금요일 말고 목요일 날 할 거예요, 알겠죠? 이제 금요일 날은 보통 다른 수업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목요일은 비니까 하필 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목요일 날 할 거니까 목요일 날 밤에 8시거든요. 8시니까 시간 되는 사람 와요, 알겠죠? 그래서 또 역시나 그저께 뭐냐면 건우만 왔었는데 그거 뭐 다른 시간 되는 사람들도 와서 들어요, 알겠죠? 유기화학 할 거야, 알겠죠? 유기화학.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기체 중에 반데르발스 방정식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이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오늘 한다고 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반데르발스 상수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의미가 뭐냐면 기체 자체 크기를 보정해 주는 항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반데르발스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뭐가 됐건 이 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요. 이 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외우도록 하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B 이걸 사실은 자 추정이니까 뭐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비슷하게 알아내보자는 얘기예요. 비슷하게 알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그 해당 물질의 액체 상태의 밀도 보이시죠? 이 밀도로 저 B값을 비슷하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 H2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죠. 자, H2O는 얘가 만약에 액체 상태일 때 밀도가 어떻게 되죠? H2O의 액체 상태 밀도가 어떻게 돼요? 바로 1g per ml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1ml 안에 1g 들어있다. 맞죠? 그럼 이걸로 어떻게 표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 자, 1g이 1ml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1000g이 1L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예.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바로 1000g을 18g per mol 이걸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해당 물질의 무슨 물리량이죠? 해당 물질의 뭐죠? 질량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18g per mol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18g per mol 이런 걸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해당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이 값이 뭐가 돼요? 몰수죠. 자, 그런데 물질이 정해지면 질량하고 몰수의 관계가 뭐예요? 질량이 정해지면 그러니까 물질이 정해지면 질량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조건 비례하죠. 비례하기 때문에 1000g 있다를 이만큼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1L 안에 그램 약분되고 18분의 1000몰 있다는 뜻인 거죠.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요렇게 짜잔. 자, 저렇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뭐 되게 이상한 거에 당연한 계산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재밌게도 여기에 있는 요 분모에 들어가 있는 0.018 이게 희한하게도 누구랑 값이 비슷하다? 반데르발스 상수 B값이랑 비슷합니다.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교재에 뭐 쭉 뒤쪽에 보시면 그 데이터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어딨더라? 저기 교재에 보시면 26페이지에 보면 몇몇 물질들의 반데르발스 상수가 나와 있어요. 2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없으면 안 봐도 되고요. 그냥 필기만 하시면 되고요.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표 13에 그 여러 물질들의 반데르발 상수 A하고 B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H2O 찾으면 H2O의 B값이 대략 0.03 정도로 나와요. 어디요, 선생님? 교재 26페이지. 26페이지에 표가 하나 덜렁 있죠? 네. 표 13. 거기에 H2O의 B값이 얼마로 돼 있어요? 0.03. 0.03. 단위는 역시나 리터 퍼 몰. 알겠죠? 이렇게 있다고. 자, 물론 같아요,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지만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비슷함을 또 물론 정확하게 같지 않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지금 얘는 어디서부터 구한 1몰당 부피예요? 바로 물, 액체 상태로부터 구한 1몰당 부피인 거죠.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는 분자가 무슨 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어요? 다합체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액체라고 하는 건 분자가 여러 번 중첩해서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액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액체에서는 분자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충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 육안에 다합체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B값은 분자들이 충돌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 이합체. 충돌이 끊이지 않아서 이합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 그 주변 크기를 요 B값이라고 가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분자들이 이합체를 이룰 때와 다합체를 이룰 때 어디가 밀도가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커지겠어요? 이쪽이 밀도가 조금이라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1몰의 크기가 여기서 약간 작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합체를 이룬다라고 할 때의 1몰의 크기는 이 정도고, 그러니까 다합체를 이룰 때, 이합체를 이룰 때의 크기가 이 정도라면 사실 이 값하고 이 값이 크게 차이가 또 나질 않는 거죠. 알겠어요? 이건 대략 0.02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물질의 액체 상태의 밀도로부터 반데르발 상수 B값을 이렇게 대강 추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0.03은 요거 이제 실험을 통해서 구해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험 문제로 억수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 카이스트 입시에서도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로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물질만 바꾸는 거죠. 뭐 말고 뭐 질소, 산소 다 줄 수 있죠. 액체 상태 밀도는 이미 측정돼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물질의 액체 상태 밀도를 주고 이걸로 뭐를 추정할 수 있나 묻는 거예요. 그럼 B다 하고 요렇게 계산을 쫙 해서 대충 이 정도다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알겠죠?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다. 그 다음 6. 요 기체 자체 크기 보정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통인데 분자량 크면 B값도 커집니다. 저것도 시험 문제에서 잘 묻습니다. 분자량이 커지면 저 반데르발 상수 B값이 커집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뭐 그런지 한번 보면 뭐 표 찾으시면 되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천지백가지로 많긴 하지만 비슷한 게 조금 차이 나는 게 그렇지. 뭐 예를 들면 힐륨, 알곤을 비교해 보죠. 자, 그러면 힐륨 어디 있냐면 역시나 26페이지에 있는 표 13입니다. 교재 26페이지에 있는 표 13인데 거기 표에서 데이터를 찾으면 힐륨 같은 경우 B값이 0.0238, 알곤 같은 경우는 0.032, 뭐 요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확실히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분자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핵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도 조금 더 많고 양성자 개수가 많은 만큼 전자구름의 크기도 좀 더 커지겠죠. 오비탈 사이즈도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분자량이 크면 물질 자체의 크기도 커지는 편이라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 분자량 커지면 반대를발 상수 B값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게 그냥 그게 원자 번호가 크지만 원자 몇 개 안 들어있는 부차에 있을 수도 있고 원자량은 작지만 원자 여러 개 모여서 좀 큰 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보통 저렇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응. 5번에서 물질의 기체 상태 밀도로부터 B값을 측정하는 기체 상태의 밀도는요. 기체 상태의 밀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상황에 따라 달라졌어요. 기체 상태 밀도는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B값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값이에요? 정해진 값이에요? 정해진 값이라고요.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온도 압력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크기의 문제예요. 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체 상태라고 하면 기체 상태는 이미 크기가 중요해요? 걔가 들어있는 그릇 부피가 중요해요? 그릇 부피가 중요하니까 그릇 부피에 대해서 크기는 무시돼 버리니 거기에서 그 그릇의 부피로부터 B값을 추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수업을 안 들어서 이게 이제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저번 시간 수업을 좀 들어줘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저번 주요. 이 돼지야. 어? 어? 어우 진짜. 어우 정말. 아니 근데 목요일 수업도 있었어요. 알았어요. 네. 아 방금 내가 지금 저 민결이한테 돼지야라고 한 건 사실은 돼지 비하 발언이죠, 그렇죠? 네, 돼지가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유용한 동물인데 함부로 사람한테 빗대다니 돼지야 미안해. 자, 여러분 그거 나도 우연히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돼지가 은근히 몸짱이라던데요? 예, 체지방률이 되게 낮대요. 예, 은근히 근육질이래요. 생각해 보면 그렇거든요. 돼지가 고기가 많잖아요. 체지방률이 낮은 편이다. 다만 한국 사람들이 하필 거기서 기름기가 많이 낀 삼겹살 부분을 좋아해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되게 근육량이 많대요. 새우? 민결? 근육량이 좀 있나요? 아니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이렇게 B에 대한 아이디어는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B 했으니까 누구 하면 될까요? A. 자 두 번째 E. 저 A는 뭐냐? 아, 앞으로 쓸게 한참이니까 그래. 예. 야, 여기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해줄게요. 쓸 게 한참 많아가지고. 자, 지운다잉. 됐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첫 번째 1. 자, 동일한 다른 조건. 그러면 다른 조건이라는 게 뭐 몰수나 온도나 부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은 똑같을 때 그 이상 기체와 실제 기체는 압력이 더 작아질 것입니다. 요렇게 추정해 봅시다. 다른 조건이 다 같다면 이상 기체에 비해서 실제 기체는 압력이 더 작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반데르발스 전향반은 추정을 한 거예요. 왜 저런 생각을 한 거냐? 자, 우선 기체에 의한 압력이란 현상은 바로 뭐예요? 바로 기체 분자가 움직이다가 어딘가를 들이받죠. 어디에? 바로 들어있는 그릇 벽면에.
거기에 충돌하면서 뭘 전달해요? 운동량이죠. 그것이 기압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얘기 기억나죠? 이 얘기 어떤 주제 할 때 이 얘기 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기체분자 운동론. 이거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당연히 학교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거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VRMS 얼마였어요? VRMS 3RT over M 루트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과정도 꼭 외우셔야 해요. 알겠죠? 이게 보통의 물리학 책이나 보통의 화학 책에는 보통 그릇을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로 주거든요. 직육면체로 주고 여기서 얘가 탱탱탱탱 이렇게 할 때 이제 뭐냐면 벽에 전달하는 운동량 변화로부터 이걸 계산하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뭐 보여드렸어요?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 그릇이 이렇게 구 모양의 그릇에서 얘가 탱탱탱탱탱 할 때 이제 운동량 변화에 따라서 저 압력과 RMS 스피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렸었죠. 요게 어디에 나오는 문제냐면 옥스토비 책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거 이 정도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것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어쨌건 그래서 이거는 기체분자 운동을 할 때 했었던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로 분자 간 충돌, 분자 간 인력 이게 있다면 그릇 벽면에 전달하게 되는 충격력이 더 작아지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뭐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뭐 은유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 내가 기체분자인데 이렇게 막 달려가서 여기 벽을 탱 하고 이게 때릴 예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10N으로 그 10N으로 벽을 탱 때려야지. 그러면 이 벽 바깥에 있는 사람이 10N의 이제 뭐냐면은 충격력을 받을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상기체에서 실제 기체가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야 저리 가서 10N으로 들이받아야죠. 10N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다른 기체가 나를 이렇게 슬쩍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한 1N으로. 그럼 1N으로 당기면 이 벽면을 어떻게 9N으로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릇 바깥에 있는 사람은 뭘 경험하겠어요? 10이 아니라 9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 압력이라는 건 바로 실제 기체 분자 사이에 인력이 다 고려된 형태의 충격력 전달을 뭐냐면은 경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압력이라는 게 분자 간 인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이상기체에 비해서 작아지지 않나?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보정.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이 상황을 살짝 보정해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수식이 뭐였죠? PV NRT였잖아요. 그걸 써보면 P, V, M, 은 RT 이렇게 쓰면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이때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임을 ID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상을 영어로 아이디얼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라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요 압력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P 레알. 자, 이건 뭐겠어요? 바로 요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이거는 바로 인간이 실측하게 되는 압력인 거죠. 그것에 대해 뭔가가
더해진 만큼이 이게 이상기체적인 압력이 아닐까 라고 저 반데르발스 옹은 생각하신 거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뭔가가 더해졌네. 그 더해진 것을 요렇게로 무슨 말 하겠어요? 저렇게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이게 더해졌다는 거. 요거를 꼭 인식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되십니까? 됐죠? 그렇다면 이때 세 번째 바로 분자 간 인력이 그렇다면 커질수록 저 알파 역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분자 간 인력이 커질수록 이 알파라고 하는 추가적인 항 이것도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얘가 커질 것이다. 됐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저 분자 간 인력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역시나 알파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지겠죠. 왜냐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는 거나 인력이 크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저 더해지는 알파가 저 추가적인 항이 조금 더 많아지겠구나. 커지겠구나. 그러면 언제 분자 간 거리가 가깝다 혹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알파가 커질 거야. 뭐 할 때? 부피가 작아질 때. 아시겠죠? 즉 그릇의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자 간 평균 거리 역시 뭐 하다는 얘기겠어요?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요 둘 사이는 반대 상관관계가 있겠구나. 이해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때 이 관계를 수리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바로 알파를 이렇게 한 다음 짜잔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부피가 작아지기만 하면 알파는 커질 거야. 왜? 작아지면 분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그러면 수식을 이렇게 잡으면 자, 여기서 n은 그냥 그냥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연수. 그럼 여기가 1승이건 2승이건 3승이건 뭐가 됐건 간에 얘가 작아지면 커지는 거는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1승일 수도 있고 2승일 수도 있고 3승일 수도 있고 뭐래도 상관없는 거죠. 알겠죠? 우선은. 자, 그리고 거기에 갑자기 등장한 A는 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갑자기 등장한 A는 비례상수. 알겠죠? 비례상수.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건 분자 간 거리뿐이 없으니까 그 분자 간 거리를 반영하는 게 부피고 그래서 부피가 작아지면 알파가 커지니까 이때 부피의 어떤 자연수 승에 이렇게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면 요 생각을 그대로 담을 수 있지. 그리고 분자 간 거리나 부피 외에는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 항은 다 비례상수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인 거죠.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예? 또 왜? 또 지금 그냥 응. 그 실제기체가 적용하는데 저거 그 A가 들어간 게 제 인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터무니없긴 한데 속력 같은 거는 예. 터무니없지 않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터무니없다. 예.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보통의 교사들은 생각도 안 하는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교사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말한 거죠. 터무니없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브릴리언트한 질문이에요. 네. 자, 지금 난데없이 태영스가 뭐라 그랬냐면 청력은 어디 갔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진짜 크기가 청력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이해 안 해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여기서 청력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청력, 자, 청력 어디 갔어요? B가 청력. 청력 어디 갔어요? B요 B. 선생님이 B요 B. 네, 청력 어디 갔어요? B요 B. 자, 바로.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42기들은 나오고 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42기들은 이 내용을 아는데, 예, 그 여러분들은 이제 그 뭐냐면 그 합격자반 때 나오고 수업을 다 못 해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못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짠, 이 그래프 알아요? 이 그래프 알아요? 자, 여기 이제 거리고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이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이거 했어요? 네, 했어요. 아, 했어요? 했어요? 그림 그렸어요. 아, 그거 했어요? 아, 그러면 이때 얘기해 줄게요. 이때. 이거 했다고요? 저 물리 시간에 유효 포텐셜 할 때는. 했어요. 근데 화학 시간에도 했어요? 아, 시간 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결론만 슬쩍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을 언급할 때는 청력이 무시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청력이 무시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긴 얘기를 충분히 다 듣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청력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슨 말 알겠죠?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짜 크기가 청력이라고.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래요. 쌤이 설명하셨는데 네. 그 부피가 클 때는 네. 그 인력이 더 강하게 그 말이에요. 자체 크기가 아니고요. 거시적 부피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상황인지 이제 얘기를 들을 거예요. 이제 자, 들어. 이게 그냥 뭐라고 얘기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면 이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청력이 무시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면 왜 지금 청력이 무시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줘요. 자, 하자. 맞습니다. 그거. 자, 갑니다. 그러면 그다음 네 번째. 그래서 이 알파가 요렇게 표현되잖아요. 요렇게 표현되는데 이때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거 상태 방정식은 왜 이거 내가 수학 배운 지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 우함수 기함수란 말 있죠. 그게 뭐였더라? 우함수 그게 뭐였더라? 우함수 뭐였더라? y축 대칭인 거예요? 우함수가 y축 대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기함수는 뭐예요? 원점 대칭. 그거예요? 그거구나. 하여튼 오케이 알았어요. 그건데 그 말이었구나. 그거보다는 그렇다면 이거예요. 상태 방정식은 T와 V 사이가 홀수차 항이어야 합니다. 홀수차 항이어야 됩니다. 상태 방정식은 압력하고 부피가 홀수차 항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 무슨 이상한 소리냐? 그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려보면. 자, 그러면 홀수차면은 홀수 아니라고 치자. 그럼 함수는 다항함수를 얘기했을 때 무슨 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쭉 도입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자, 부피하고 압력이 만약에 짜잔 이게 이제 1차잖아요. 그죠? 1차. 그 다음 두 번째 부피하고 압력이 짜잔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2차죠. 그죠? 그 다음에
부피하고 압력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짜잔 이런 게 이제 여기 2차고 이게 3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부피하고 압력 하나만 딱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부피하고 압력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러면 짜잔 이렇게 되면 요거는 4차죠. 맞나요? 뭐 이제 더 안 그려봐도 되겠죠? 자, 그럼 우선 이때 첫 번째 아무리 생각해도 요건 조금 부적합하죠. 왜냐면 사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도 요 둘이가 1차 함수는 아니잖아요. 1차 함수는 아니니까 이게 이제 나누면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분수함수가 되죠. 분수함수 꼴이니까 아, 요건 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 너는 아웃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 이 2차 함수도 상태 함수로 부적합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런 구간 때문이에요. 요런 구간 때문에 상태 함수로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상태는 뭐뭐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체건, 액체건, 고체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태는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상태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짝수차항이 되면 무슨 구간이 나타나냐면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증가하는 함수 구간이 나타난다고요. 그럼 이거는 실제 세상을 설명해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디가 문제겠어요? 뭐 이런 구간이 문제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압력이 증가할 때 부피가 감소하는 이런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합하고 얘도 부적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6차, 8차 다 마찬가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압력이 증가할 때 요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상황을 수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짝수차는 이상한데 홀수차는 좀 써먹어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또 좀 이상한 구간이 생기죠. 좀 이상한 구간이 생기죠. 어디 생기냐면 가운데. 여기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저 그거 안 배웠어요. 여기 좀 이상해. 여기 뭐냐면 이게 뭐 들쭉날쭉 하잖아요. 싹 잘라요 그냥. 그러면 어떡한다? 뭐였더라 뭐라 하더라. 여기를 어떡한다? 여기를 불연속 함수로, 그러니까 뭐 불연속 함수가 아니고 함수를 구간별로 잘라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떡하냐면 이렇게 3차 함수 같은 경우 들쭉날쭉하는 구간은 이 구간의 함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구간의 함수를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로 대체해요. 왜 상수함수로 대체하느냐?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이 구간이 상태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면 뭐가 상수인 거예요? 뭐가? 등압 과정이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등압 과정에서 상태 변화가 할 때 부피가 급격하게 줄어든 현상 있나요? 많죠. 대표적으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무슨 말 알겠죠?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등압 과정에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당연히 기체가 액체가 될 때 줄어드는데 그 부피가 조금 줄어들어요, 갑자기 줄어들어요? 갑자기 확 줄어들죠. 동일한 몰수의 22.4리터 정도 되는 기체가 갑자기 액체가 되면 1ml 정도로 작아지거든요. 아니지. 22.4리터의 기체가 액체가 되면 0.01리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로 상태 함수를 정한 다음에 들쭉날쭉한 구간은 잘라서 등압 구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기체가
상태 변화를 해서 액체가 되는 것까지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아, 홀수차 항이 편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홀수차 항이 편하겠구나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3차 되겠고요. 뭐도 된다는 얘기예요. 5차 하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7차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태 함수는 부피하고 압력이 3차, 5차, 7차 이렇게 구성되는 게 바로 상태 함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여기서 홀수차 항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 애는 자연수 중 짝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중 짝수입니다. 자, 왜냐하면 짝수라고? 그래서 여기 짝수인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제곱이 들어가 있죠? 네. 그러면 얘하고 통분하면 최고차항이 뭐가 나와요? 3차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짝수로 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압력하고 부피를 최고차항을 3차, 5차 이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짝수로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19세기에는 뭐가 없었죠? 19세기에는 뭐가 없죠? 컴퓨터. No computer. 문제. 라서 저 반데르발스는 n을 뭐로 정했겠어요? 2로 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알려져 있는 상태 함수 중에는 이 자리가 4인 게 있어요. 알겠죠? 여기가 4여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4로 하면 A하고 B 상수를 또 새로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읽은 바로는 2보다는 4일 때 조금 더 실제 실험 데이터를 잘 만족해 준대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도 있고 계산기도 있으니까 뭐 계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원하면 4, 6, 8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반데르발스가 살던 시기는 이런 식의 계산의 부담이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수식을 만들어야 됐으므로 여기가 제곱이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방정식이 저런 아이디어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죠? 이 논리를 그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썼죠? 자, 그다음 1 했고 1, 그래서 1, 2, 3, 4 됐고, 1, 2, 3, 4 1, 2, 3, 4 작을 것이다. 됐고, 됐고, 됐어. 됐고, 이게 넘버링 이렇게 할까? 잘 할 것이다. 1, 2, 3, 커질수록 됐다. 뭐 그래. 그래, 연결되니까 됐어. 됐죠? 자, 그 다음 4 다음에 5. 저 위치 준다. 저기 줄게요. 2합. 자, 그럼 그 다음 5.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분자간 인력 이 클수록 요 A도 커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A는 뭐예요? 거리와 알파항 사이의 비례상수죠. 거리와 알파 사이의 비례상수. 그러면 부피라고 하는 게 거리에 대한 개념이니까 A라고 하는 게 거리를 제외한 화학적인 성격이 A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A의 물질의 화학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A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지울게요. 준다. 지우자. 쓱.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1. 아까 얘기했던 힐륨, 니온. 자, 어디가 더 크겠어요? 그렇다면 분자간 인력이 클수록 A가 크다고 했는데 둘 중 누가 클 거냐? 자, 역시나 그 표 13을 보시면 힐륨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얘가 0.244,
그다음에 니오 아니 뭐야 이게 힐륨 어디 갔어? 힐륨은 0.0.03 0.034 6. 그다음에 니온은 니온이 없네. 그러니까 알곤이라고 하죠. 알곤은 1.345. 단위 체계가 ATM 리터 제곱 몰에 마이너스 2승. 자, 표 찾으면 나오죠. 그렇죠? 자, 어디가 더 커요? 당연히 이쪽이 더 크잖아요. 아르곤이요. 자, 그럼 이건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요 둘에 비해서 알곤의 뭐가 더 크다? 분산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나중 3학년을 대비해서 영어로 분산력 뭐라고 하죠? 런던 다이포 포스. 와우. 자, 분산력 영어로 뭐라고요? 방금 민재가 런던 폴스 좋아요.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산력은 이게 뭐니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해서 런던 폴스란 말도 있고 반데르발스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은 dispersion force라고 쓰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dispersion force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고 런던 폴스라는 말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쪽에 분산력이 더 큰데 이유는 뭐 때문이죠? 분자량이 더 커요. 바로 분자량이 더 커서예요. 사실 분자량 크면 뭐도 컸죠? 분자량 크면 뭐도 컸죠? B값도 컸죠? 네. 그래서 이게 묘하게도 분자량이 커지면 B도 커지는데 A도 커지는 경우가 종종 흔하게 나타나요. 와, 대박.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두 번째 극성. N2 NH3. 자, 둘 중에는 어디가 A 값이 더 클 거냐? 뭐 역시나 찾아보죠. N2는 값이 1.390이라고 돼 있고요. NH3 암모니아는 4.170이라고 돼 있네요. 예. 어디가 압도적으로 더 커요? NH. 이쪽이 더 크죠. 네. 분자량은 누가 더 크죠? N2요. 이쪽이 분자량이 더 크죠. 네. 근데 왜 이쪽은 여기가 더 A 값이 더 커요? 수소결합해서. 그렇지. 얘네들은 분자 간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하죠. 수소결합은 분자 간 인력 중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가장 강한. 분자 간 인력 중에서 가장 강한 게 수소결합이죠. 네. 그래서 이 경우는 분자량이 작아도 되려 A 값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 새끼 문제 중에서 조그맣게 그냥 빵점방지용으로 많이 묻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주고 어디가 A 값이 더 크겠냐, 요렇게 주고 어디가 더 A 값이 더 크겠냐,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쓰세요. 썼죠? 네. 되고 예. 서치에서 학교 선생님 네, 또 뭐? 제곱이 NC2에서 찾아왔다. NC요? 그런 말도 뭐 줄임? NC가 뭐죠? 아니 그 단위에 조합. N개가 있는데 아, 그 설명은 어디에 있는 설명이냐면 그거는 줌달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뭐 근데 이제 줌달이라는 사람의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뭐 이거예요. 거기 이제 뭐냐면 뭐 줌달책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게 n개 있다. 그럼 여기서 n 컴비네이션 이 얼마예요? 2분의 n 빼기 1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n이 이게 very large 하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얘를 n 제곱으로 근사하거든요. 여기서 줌달책을 아무리 읽어도 갑자기 얘를 줌달책에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가 그래서 비례하는데 요거에 비례한다고 갑자기 설명을 해요. 네, 어디 저잘안 보여요. 요 n개가 있으면 n 컴비네이션 이하면 요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n 컴비네이션 이하면 2분의 n의 n 빼기 1인데 n이 very large하기 때문에 이게 n 제곱에 비례하죠. 네, 네. 근데 갑자기 줌달책에서 얘가 그러면
여기에 비례한다 라고 갑자기 설명을 바꿔요. 쌤도 그건 좀 얼버무렸어. 네, 왜냐면 지도 모르니까요. 어. 자기도 모르니까요. 왜냐하면 준달책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왜 설명이 없을 수가 없느냐? 틀린 설명이라서요. 와.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나는 책을 여러 개를 다 봐요. 다 보기 때문에 뭐가 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을 하나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근데 제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알겠죠? 책을 하나만 읽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책을 하나만 읽은 사람은 말이 안 통해요. 그것만 진실인 줄 알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실력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준달보다 더 위대한 화학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천지백깔이에요. 천지백깔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넓게 해야 돼요. 넓게. 그러면 지금 내가 해드린 설명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 애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나온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자체가 나도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식의 설명 방법이 있구나. 이게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은 모든 수식을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모든 수식을 현상에 맞추는 거예요. 현상에 맞춰야 오류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는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겨우 조합해보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설명은 very bad, 알겠죠? 혹은 dangerous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은 안 좋아요. 됐죠? 됐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데 뭐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또 비례하겠죠. 뭐 V분의 몰수에 또 비례하겠죠. 저걸 알아보라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VM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까지를 준달 걔도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왜 그런지를 숫자로 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왜냐면 자기도 모를 테니까요. 어. 자기도 모를 테니까요. 왜냐면 준달책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설명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안 나와요. 영어로는 책이 안 나와요. 왜냐면 틀린 설명이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설명이니까 이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탄탄하지 못하죠. 그래서 굳이 알아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어요? 이런 현상의 수식을 맞추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재밌게도 알려진 상태방 정식 중 그래서 여기가 4차인 게 있다고요. 4차인 게 있다고요. 알겠어요? 왜 2가 아니고 4도 되느냐? 이런 설명은 쓰레기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여기가 4인 게 있다고. 맞네. 대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질 않아서 그렇지. 알겠죠? 자, 됐어요? 자, 중간에 지운다. 이제 지운다. 그 다음 간다. 자, 여기 줄게요. 또 뭐야? 3차인 거에서 응. 저도 뭐라고? n은 3차인 거에서 n은 2 구하는 거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저도요. 아니, 이제 영상을 보도록. 아니 그게 아니고 수학 시간에 안 배워요? 삼차인 거랑 n은 인 거랑 뭐가 관련이 자, 여기를 2라고 합시다. 예. 이 상태에서 얘 둘을 통분 하라고요. 통분. 예. 통분하려면 양분을 뭐로 곱해야 돼? 양변을 v 제곱으로 곱해야 이게 다 통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항식 전개를 하려고 다항식 전개. 다항식 전개를 하려면 양변에다가 vm 제곱을 곱해야 이게 약분되고 다항식 전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vm 제곱에 vm 1승이 있으니까 곱하면 v의 최고차항이 뭐냐고요? 근데 반대쪽에 제곱이 있는데요. VM 제곱 P 아니에요? 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지금 쌤이 뭐라고 했는지 이해 잘 안 아니, 여러분 수학생 누구예요? 김병준 선생님. 아 진짜 수학 시간에 뭘 배우길래? 수학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3차는 되는데 P는 FV일 걸로 그러니까 P랑 V 관계식이 홀수차수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수학생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저게 아니. 자, 나와 있어, 멍청아. 봅시다. 알았어. 아, 내가 수학생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 봐요. 그래, 알았어. 아, 그래, 알았어. P가 V에 대한. 그래. 자,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래. 봐, 그래. 봐. 자, 봐. 자, 우선 이건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몇 참수예요? 삼참수요. 이 참수 아니에요? 삼참수인데요. 3참수잖아요. 네. 3참수죠.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있다고 2참수 아니죠? 네. 아니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예. 그럼 양변을 통분을 해봐요. 통분하고 다항식 전개를 해요. 그럼 양변의 VM 제곱을 곱하면 VM 제곱의 P 플러스 A VM 빼기 B가 VM 제곱의 RT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전개를 해요. VM 3승 P 한 다음에 얘는 A의 VM 빼기 B VM 제곱의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VM 제곱의 RT 맞죠? 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얘는 P 이퀄 FV로 나타내기 쉬워요? 매우 곤란해요? 매우 곤란해요. 아 매우 곤란해요. 곤란해요. 뭐냐면 얘를 이렇게 나타내기 매우 곤란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성격을 살펴보자고요. 성격. 그럼 P가 어디에 있냐면, 자, P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잘 봐. 그럼 이거 P랑 묶어보자. 그럼 P는 여기 잘 보면 P는 VM 3승에 P 있는 것만 묶으면 빼기 B의 VM 제곱에 하고 뭐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때 얘를 밑으로 나누는 거예요. VM 3승의 B VM 제곱분의 뭐 나머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증감의 상황에서는 y 콜 ax 3승 bx 제곱 cx 플러스 d에서 증감의 효과는 3창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3창이 밑으로 들어가 있으면 a가 음수인 것 같은 증감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3참수가 어떻게 나타나? 3참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뭐예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란 말이에요. 최고차항이 앞에 개수가. 그런데 얘는 이렇게 예쁜 다항함수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 3승인데 여기 뭐 2차 있고 막 그럴 거예요. 네, 분자 유치원인데. 그러니까 분자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 최고차항이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3차니까 그래프가 이런 패턴 아니면 이런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상수야 돼요. 그냥 아니 분자에 2차가 있는데 저게 어떻게 역분하면 2차인데요. 그럼 그럼 이 위에 더 위에 하나 곱하면 4차가 되는데요. 아유 무지한 거. 여기서 나타나는 최고차항이 3차가 되려면 그럼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뭐 어떻게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 제곱. 이게 상수인데 이게 어떻게 약분이 돼요? 아니 저기 이게 상수인데 이게 어떻게 약분이 되냐고요. 여러분 수학을 뭘로 배운 거예요, 세상에? 쌤 그러면요. 네. x 세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몇 차예요? 뭐라고요? 근데 뭔말 안 해. 아니 내가 이걸 이렇게 예쁘게까지 계산할 때 해줘야 되겠어요? 저기 3차이거든요, 근데. 아니 최고차항이 3차잖아요. 저기 왜 3차야? 아니 분자에 2차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봐봐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1이 있어. 그게 x 플러스 x 아니, 그러니까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진짜 그 x x는 세제곱이 2제곱이 남잖아. x는 있잖아. 여러분 자 봐요. 아니 유리함수를 내는 게 안 되지. 니는 유리함수 내는 게 어렵잖아. 진짜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배운 거라고는 수학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라는 체계가 안 주게 한 건 아니지만 수학이라는 체계가 모든 거예요? 수학이라는 체계가 모든 거예요? 수학은 세상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의 볼트너트일 뿐이에요. 수학은. 즉 뭐냐면 수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럼 잘 봐. 그러면 이게 다시 봐봐요. 자, 우선 여기가 상수항인 건 알겠죠? 상수항인 건 알겠죠? 그럼 보세요. 그럼 잘 봐요. x 3승 y 뭐 빼기 뭐 x 제곱 뭐 y 플러스 x 뭐 k는 0. 만약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건
그래 수학에서 얘기하는 엄밀한 3차 함수예요 이거.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아 불가능하잖아. 근데 분모에 아 조용해 조용. 자 불가능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불가능하지만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변수가 3차항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때 함수하고 변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변수가 3차로 움직이는데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3차 함수 꼴에서 최고차항이 음수인 것과 같은 증감의 효과를 나타낸다고요. 이 바보들아! 근데 분모에 3차가 있는데 왜 3차예요? 자, 내가 여기서 3차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3차가 아니고요. 진짜 3차가 아니죠? 3차 함수와 같은 증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3차 함수와 같은 증감의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뭐 내가 여기서 뭐가 문제예요? 뭐가? 그래서 아까 3차 아니었구나.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5차여도 된다고요. 여기가 7차라도 상관없고요. 아 홀수 근데- 잘하고요 쌤.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y 콜 마이너스 s 3승 과 뭐 어떤 상수와 x 3승 y가 상수인 거 당연히 같은 함수에 다른 함수예요. 당연히 다른 함수죠. 네. 하지만 얘 그림으로 그린 거, 네. 얘 그림으로 그린 거, 그림은 달라져요. 그림은 굉장히 비슷해져요. 완전히 그림이 굉장히 비슷해진다고요. 의미함수 아니면서. 내려간다는데 증감이요, 증감. 그리고 이상하게 변하는 구간은 어떻게 뭐 할 거기 때문에 상수에 상수항으로 바꿀 거기 때문에 아, 뭐만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하고 여기만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하고 이게 증감이 같다는 거 알겠어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거면 뭐 당연히 여긴 달라지겠죠. 여긴 달라지겠지만 이건 관심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상수함수를 바꿀 거니까. 그런데 짝수차면 이런 꼴이 되니까 안 된다고요. 짝수차는 이 구간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 나 진짜 내가 수학생도 아니고. 여기 이래서 인기가 없다. 역시 영재. 자, 그리고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만들어낸 얘기니까 나도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뭐냐 이름 뭐였지? 그 나도 지난 100년간의 결과를 보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틀릴 리가 없다고요. 100년간 학자들이 수학을 못했나 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갑니다. 자, 그다음. 자, 지운다잉. 오씨, 괜히 지웠다 이거. 자, 그다음. 두 번째. 2. 자, 두 번째 할 얘기. 자, A 자체가 분자 자체 인력 보정항이라고 하는 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청력은 조금 뒤에. 자, 두 번째는 이 녀석의 단위 분석이에요. 단위. 자, 단위. 누구의 단위를 분석해 보려고 하냐면 요거요.
A의 단위가 아니라 A 나누기 B의 단위를 분석해 보려고 해요. 자, B의 단위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B의 단위는 누구 단위랑 같아요? 1몰 부피랑 같죠? 네. 그럼 B의 단위는 뭐예요? 리터 퍼 몰. 리터 퍼 몰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A 단위도 분석해 볼까요? 자, 우선 A는 더하기로 연결된 누구랑 단위가 같아야 돼요? ATM이랑 같아야 되고요. 곱하기 밑에 또 뭐가 있어요? 부피의 제곱이 있죠? 네. 부피의 제곱이 있으니까 몰 리터 제곱에 몰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이때 위아래를 막 약분하면 ATM 리터 퍼 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맞나요? 네. 맞죠? 그런데 이때 이게 뭐예요? ATM 리터요. 저 그거잖아요, 교수님. 저기 뭐예요? 그 뭐냐? 뭐지? 저기 뭐예요? 힌트요. 이게 뭐예요? 하수라고. 이게 뭐냐면 바로 101.325 줄이에요. 와. 대박이다. 자, 왜냐하면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1 ATM의 정의.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가해진 힘. 네, 아니고요. 1제곱미터에 1뉴턴이 가해졌을 때 압력. 아니고요. 원 ATM의 정의가 뭐예요? 1세제곱. 정답. 101.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이걸 원 ATM으로 정의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뭐 오차 있는 숫자예요, 정확한 숫자예요. 정확해요. 정확하게 정의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정의하면 어떤 현상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저렇게 정의하면 어떤 현상이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바로 수은 기둥을 거꾸로 세웠을 때 76cm 정도 되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일기압의 정의는 요거 알겠죠? 그러면 원 ATM 곱하기 리터는 101325 뉴턴 퍼 미터 제곱 한 다음에 1리터의 정의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이죠? 그런가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 미터 3승이 굉장히 큰 부피인 건 알아요? 네. 여러분 수조를 만드는데 1m, 1m, 1m 상상을 해봐요. 그 수조 작은 수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거기에 1리터짜리 페트병 몇 개 들어가냐고요? 1000개요, 1000개. 1000개 들어간다고. 그 말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때 요 숫자를 곱하면 이거고요. 요거 계산하면 이거죠? 맞아요? 네. 이때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고요? 그걸 줄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ATM 리터는 다른 말로 101.325 줄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놀라웠게도 A라는 상수를 B로 나눈 값이 뭐다? 뭔진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구나. 맞아요? 네. 그것도 뭔가 기준이 되는 1몰당.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면 이때 A가 뭐고 B가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A는 인력. 분자 인력을 고려하는 거죠. 맞나요? 네. 분자 인력을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였어요? 분자 크기. B는 두 분자가 충돌을 해서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두 분자가 충돌을 해서 이합체가 되는 순간을 반영하는 거죠. 네. 바로 얘는 뭐냐면 두 분자 충돌로 이합체를 만들어내는 순간의 부피가 B였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연결 지을게요. 어떻게 연결 짓는다? 이렇게 연결 짓습니다. 자, 분자 두 개가 이합체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체를 더 압축시켜요. 그럼 2합체에서 몇 합체가 될 수 있죠? 3합체. 그 다음 4합체, 5합체, 6합체 더더욱 압축시킬수록 기체 분자들이 더 다중 충돌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충분히 압축시켜서 완전히 다중 충돌을 해버리면 그걸 뭐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분자 자체. 그게 액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이합체라고 하는 게 무엇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무엇이 시작되는 상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 이합체였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말을 연결 지으면 이거예요. 분자가 액체로 상태 변화를 시작할 만큼 분자가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기체 분자가 액체가 된다. 분자 간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예요? 가까워진 거죠. 할 만큼 가까워졌을 때 분자 간 인력에 의한 무슨 에너지예요? 무슨 에너지? 인력에 의한 태형.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알겠죠? 왜? 위치 에너지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무엇에 의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인력이나 청력에 의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물론 지금은 청력을 무시하고는 있지만 인력도 상호작용력이니까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면 위치 에너지. 알겠죠? 그래서 반데르발스 상수 A에 대해서는 요런 분석을 할 수 있다. 알겠죠? 네. 자,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알게 됐어.